전세금 3억이 사라진 날 집주인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전세금으로 맡겼는데 그 돈이 이사온 바로 다음 날 사라져버린 사건이거든요. 집주인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만약 내 전 재산이 이렇게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1년 3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32살 김민수 씨는 아내 수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새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혼 6개월 차 둘이서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엄지를 치켰으며 등기부 아주 깨끗해요 라고 했고, 집주인 58살 박정호 씨는 좋은 집 구하셨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새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아내와 맥주를 한 캔씩 땄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게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호 씨는 이금융권 대출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석 달째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전세금 3억 원이 그의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다음 날 2억 원이 5개의 다른 계좌로 순식간에 분산 송금됐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수 씨 부부가 이사한 지 겨우 2주 만에 박정호 씨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박정호 씨는 그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해 11월 민수 씨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부평구 위치 아파트 백사동 503호가 경매에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스미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정가사 억 2천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2억 5천만 원, 민수 씨의 전세권은 그 뒤였습니다. 즉, 경매가 끝나면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는 게 있어야 민수 씨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2022년 2월 아파트는 3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2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경매 비용과 세금을 제하자 민수 씨에게 돌아온 돈은 고작 9,2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 중 2억 8천경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새 주인에게서는 3개월 안에 이사하라는 통보가 왔고, 수진 씨 뱃속엔 아이가 5달째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부터 퇴근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박정호 씨가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사업 실패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지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고의성 있는 불법 행위냐, 아니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 행위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이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라면 빚쟁이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수만 명입니다. 이 판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법적 근거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민수 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2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는 선순위 채권도 전세금도 모두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박정호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계약했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즉시 다른 계좌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민법 750조, 쉽게 말하면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라는 게 민수 씨 측 주장입니다. 반면 박정호 씨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치킨집이 망했습니다. 빚 갚고 사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고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은 이미 돌아갔으니 전액을 날린 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고 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봤자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박정호 씨에게 2억 8천여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현실적으로 의미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바로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잠깐 판결 들으시기 전에 꼭 투표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의 직관과 실제 법원의 판단,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10월 14일, 민수 씨는 그날 아침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딸을 안고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 씨는 산후조리도 채 못 끝낸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함께 왔습니다. 방청석에는 비슷한 처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7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호 씨에게 2억 8천여만 원, 전액과 소송 제기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박정호 씨는 계약 당시 이미 자신의 빚이 전세금보다 많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했고 전세금을 받은 바로 그날 즉시 분산 송금했습니다. 이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가 지금 돈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가 무자력 상태라는 것이 위법 행위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판결문은 또한 박정호 씨가 앞으로 어떤 재산이라도 취득하는 순간 민수 씨가 이 판결을 근거로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민수 씨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언제 돌아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이 깨끗하다고 말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시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걸 들어두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줍니다. 월 보험료가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이거든요. 3억 원이면 한 달에 2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판례처럼 2억 원을 날리는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보험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중개인에 대한 별도 소송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중개인도 단순히 등기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부채 상황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법은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